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황당한 행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마저도 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가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윤관석, 네. 이성만, 네. 이 돈봉투 뿌린 사람들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오늘 탈당 결정을 했네요. 네. 아마 오늘 쇄신 의총도 있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봐야 하나요? 아무래도 오늘 오후 3시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쇄신을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쇄신 의총을 준비하는 쇄신 의총을 해요.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쇄신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돈봉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대장동부터 자기 사건부터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가 그 조정민 사무총장하고 윤관석 의원하고 만났대요. 예. 만나서 뭐 했겠어요? 야, 내가 죽겠다. 너 좀 잠깐 탈당해 있어. 예. 내가 살면 다시 꺼내줄게. 뭐 이 정도 얘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3시에 쇄신 의총 앞두고 또 의원들이 또 그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또 벌떼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오늘 쇄신 의총에서 이 문제가 핵심 그렇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막음용으로 한 거죠. 이 돈봉투 사건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정당이 특히 집권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 대표를 뽑으면서 거기에 돈이 오고 간 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고 돈 준 사람은 한 자리씩 다 차지했어요. 예. 매관매직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먼저 자진 탈당시키고 네. 이어서 윤관석, 이성만 네. 또 자진 탈당. 네. 이것도 출당하려면 좀 복잡해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네, 징계위원고 뭐. 이재명도 막구 설득을 통해서 네. 다 이른바 네. 송영길계를 다 지금 네. 쫓아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꼬리 자르기랄까 이재명이 돈봉투와 선긋기에서 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해야 하나요? 뭐 일단은 뭐 자기한테 불똥 튀는 거 이걸 그렇죠. 좀 차단을 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 신분을 갖고 좀 있으면 뭐 체포 동의안 또 국회에 올 거 아닙니까? 윤관석 이상만이 오면은 자기는 부결시켰는데 또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단은 뭐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건데 이제는 뭐 국민들은 묻는 거죠. 이재명 너는 그렇게 이재명 되네요. 너는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어느 국채은행 뭐 큰 은행에 네. 그 인사 담당 부행장을 했는데 직원들 구조조정 싹 자르는 명단 가느라고 고생을 몇 달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은행 회장이 그러더래요. 수고했는데 딱 한 사람이 빠졌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당신이야. 되게 어느 그래서- 회사든 간에 네. 구조조정에서 사람 자르고 나면은 네. 그 자른데 그렇죠. 앞장선 사람이 그렇죠. 할 수 없이 물러납니다. 당신도 물러나. 뭐 그래서 아주 허탈해서 나왔다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너는 이걸 네.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면은 이재명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자르는데 앞장선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서도요 네. 사람 행세를 못 합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복당했다. 네. 아, 나만 그런 당했다. 피해의식이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아예 속편하게 나이순으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제일 속편하죠. 집에서 마누라한테 설명하기가 좋답니다. 네. 나 나이가 많아서 잘렸어. 그러면 됐답니다. 나이 수로 잘렸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아, 네. 똑같이 잘렸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지금 엄청난 범죄에 지금 연루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장동부터 뭐 쭉쭉쭉쭉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고서 당까지 지금 뿌리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이재명부터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탈당 도미노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네. 탈당 도미노의 마지막은 이재명입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재명의 딜레마에서 민주당이 그렇죠.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이재명의 딜레마죠. 이재명은 근데 탈당하는 순간 체포동의안 가결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보호를 못 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어흥하고 공천권 행사할 거야 하고 칼을 들어도 지난번에 반란표가 나왔는데, 근데 이재명의 딜레마가 민주당의 딜레마죠. 이재명은 명분대로 하면은 자기도 탈당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지만은 탈당하는 순간 구명보트를 놓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명보트가 손가락이 잘려도 구명보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그 인생 막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광원 새 네. 원내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네. 표수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담대한 변화, 네. 그리고 견고하고 확장적인 네. 통합을 이뤄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 쇄신을 하겠다는데 당 쇄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 그게 쇄신이 됩니까? 그렇죠. 이번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차로 됐고, 이분 지역구가 또 수원이거든요. 예. 수도권 의원이고 비교적 합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건한 스타일이고. 저 전남 진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MBC 출신이고 친 이명계가 아니고 이제 이낙연 쪽하고 오히려 가까웠던 그런 사람. 이낙연 전 대표의 그렇죠. 경선 당시 총괄본부장에서 그렇죠. 이낙연계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쇄신을 얘기하는데 그 쇄신의 시작이 이재명이고 쇄신의 끝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안 건들고는 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죠. 박광원이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직접 박광원한테는 이제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 통해서 은근히 지금 우회적으로 쓰리 쿠션으로 때리고 있죠. 맞아요. 예, 그거 하나가 개딸들이 뭐 공천을 뒤엎으려 한다. 뭐 이래서 개딸들이 지금 이거 지금 3일날 4일날 그 공천룰 개정안이 권리당원 투표하거든요. 그거 이제 엎어버리겠다고 그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나섰어요. 대의원제도 없애버리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게 그 현역 의원에 대한 당원 평가 확대,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 예.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율 확대, 이 세 개는 하나같이 이재명은 힘을 주는 거거든요. 예. 대의원 무력화시키고 당원들 새로 들어온 강성 이재명 측 개딸들 이런 사람한테 힘 주는 거예요. 예. 기존에 저 중진들 다 쫓아내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며칠 안 됐습니다만 한 얘기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재명의 어떤 노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노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재명은 친명, 예. 또 개딸들은 좌편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광원은 중도 지향으로 가자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야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대여 네거티브보다는 민생 중심으로 가자. 그렇죠. 뭐 전세 유능이라는 것은 네. 정책, 네. 정책에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노선 갈등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이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그 네. 공약들, 뭐 법안, 뭐 간호사법이라든지, 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국익은 아무 관계 없고 자기 표에 도움되는 걸로 해서 뭐든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사법적인 초점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판을 흐리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민생이 중요하다. 전세 대책이라든지 지금 뭐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된다.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지지자들만으로는 총선 못 이긴다. 일단들만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 얘기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지자만 보는 순간 그 당은 다음 총선에서 망합니다. 예. 그래서 중간 계층, 젊은 계층, 이 무당층을 겨냥한 각종 그 대책을, 민생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게 못마땅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겉으로 표면에서는 안 됐지만
머지않아서 그게 본격적으로 주먹 다짐, 멱살잡이가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 네. 이른바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네. 부상하고 있는데, 네. 박광원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선출 직후 네. 이재명이 지난 3월 의총에서 네.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네. 의총에서 한 얘기를 소환을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가 절박하고 네. 그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참뜻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한다고 네. 했고, 이원욱 네. 의원, 네. 이 사람도 아주 또 비명계의 네. 선도 아닙니까? 네. 이 대표가 총선 승리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깊은 함의가 있다 하면서 같이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네. 뜻이 뭐냐? 네. 그걸 실행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 물러나라 그 당대표 얘기거든. 물러나고 나가라 소리죠. 탈당하라 뭐 이 얘기인데 이재명은 아직도 뭐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근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 축하난 들고 와서 그 윤 대통령하고 한번 회동 좀 주선하겠다 했더니 딱 거절했어요. 네, 그것도 저는 이재명하고의 관계 이게 아직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했다가는 또 당내 강성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겠어요. 박광원 대표가 그 성격상 이재명 대표가 네. 그렇게 참여하게 갈등을 빚을 그런 성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부터 하세요 네. 하고 거절을 했지만 이쪽에서 이제 여러 차례 중요한 뭐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하고 한번 회동을 합시다. 네. 몇 차례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마지못해서 그때는 자기로서 또 이재명 대표 면 세워줄 것은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시간이 걸리지 그렇죠. 충분히 회동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원내대표 취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칫하면은 친 이재명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당장 뭐라고 네. 했으면 이관책이 넘어갔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고 보고 수박이라고 하거든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잖아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과 예. 박광원 이른바 투톱 아닙니까? 네. 투톱이 당장은 파열음을 내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네.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힐 부분이 아마 5월이나 네. 뭐 늦어도 6월까지는 2차 체포 동의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과거 박홍근처럼 나서가지고 네. 미리 그냥 전부 의원들 표단서고 뭐 그러지는 박광원 원내대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맡겨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부딪힐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박광원을 뽑은 거는 이재명에 대한 불신임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렇죠.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에서 이탈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 나가 이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몰라 무슨 뜻인지 안 들려. 저 보청기 껴도 안 들리는데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더듬수나 꼼수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결국은 저는 이재명은 못 버티는 순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과 박광원은 제로섬 관계입니다. 예. 박광원이가 쇄신을 하려면 할수록 이재명의 입지는 없어지죠. 박광원이가 흔들리고 거의 간당간당하면 이재명은 그만큼 더 목숨을 또 부지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제로섬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결선도 가지 않고 4명이 나왔는데 그렇죠. 1차에서 과반을 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의원들의 마음속에서는 네. 아이 이재명은 좀 저 사람 데리고 총선은 좀 어려워. 그러다가는 우리 금배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 이런 마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광원이라는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또 굉장히 젊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게 보이고 하니까 이 설득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있지 않느냐. 기존의 원내대표는 왜 막 목에 핏줄 세워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무식한 티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광원은 좀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접근한 거 아닌가. 뭐 이래서 조금 더
예, 당 그 의원들한테 이 접점이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윤관석, 이원욱 두 사람이고 워낙 명백히 네. 녹취록에 드러났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번에 돈봉투 수사가 지금 검찰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돈 받은 사람들, 돈봉투 수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이미 검찰에서는 그걸 우리 다 특정하고 있다.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300만 원씩 받은 사람이 10명, 20명 나오면 그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자기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딜레마죠, 이재명이. 무조건 그 사람들 보호할 수도 없고 자르자니 자기가 또 코너에 몰릴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재명이가 지금 오락가락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큰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3만 개 녹취 파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이정근 그 녹취 파일도 중요하지만 이정근 또 노트가 또 더 큰 게 많대요. 이정근 노트뿐만 네. 아니라 돈 준 또 박우식 네.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보면 더 아주 그냥 그렇죠.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정근 노트가 더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정치보복 아니라고 그랬어요, 박범계가. 예. 그럴 정도로 검찰 수사는 이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박광원 원내대표를 내세워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네. 지금 이 탈당 도미노로 봐서는 네.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없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 다 네. 탈당시키고 자기 또 체포 동의안 네. 오는 데다가 돈 받은 돈 수수한 돈 봉투 받은 그 의원들 또 이렇게 까져가지고 체포 동의안 오면은 같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뭐 버티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돈 봉투 받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고 뭐 1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고 지금 이재명도 그 송영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있나요? 그렇죠. 아, 인천 계양을을 송영길이 거기는 기대만 꼽으면 민주당이 되는 데인데 예. 송영길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 이재명을 줬어요. 예. 그거 공짜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정계 은퇴한다고 한 송영길이가 그거를 서울시장 나가면 식으로 해서 자기 싹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볼 때 이재명이도 어떻게 보면 돈봉투 사건의 주범급보다 더 크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장동 사건이 났을 때부터 이심송심은 했습니다마는 송영길이도 거기에 발을 깊게 담갔다더라는 그렇죠.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한테 네. 상납하는 쪽으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일 큰 뇌물이 지역구 상납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지역구 상납이죠. 예. 예. 인천 계양을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광주보다 더 튼튼한 지역구예요. 예. 나오면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두를 예.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